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일반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이해할 수가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성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당한 군사작전을 무리하게 일반 이적죄로 엮어서 기소한 내란 특검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고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4년 5월에서 11월 33차례에 걸쳐서 7천여 개의 오물풍선 공격을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국회와 공항, 청와대, 외국 대사관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및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물풍선에 GPS 장치를 달아 원하는 곳, 원하는 시기에 풍선을 터뜨려 내용물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상태였다며 우리 군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무인기 작전을 시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일반이적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기지 중앙방공통제소 공군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드론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강제 수사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넘어 한미연합 감시협력 체계의 신뢰성에 큰 혼란을 주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특검의 수사가 군의 지휘체계는 물론이고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본질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행여나 군이 적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위축이 된다면 전쟁이나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서 심각한 안보 위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과 안보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적 행위로 평가한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오늘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을 이적죄로 유죄 판결한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광란의 칼춤을 휘두르는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휴전국가에서 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 우리 군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소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조차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너뜨리는 정치 특검과 정치 판사들은 반드시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된 이후 법 왜곡죄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과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잘못 입력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한 개표 검증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연일 올림픽공원에서 성난 시민들과 분노한 청년들이 모여들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서 벌어진 경기도 교육감 득표 5기입 사고는 검수까지 끝난 개표 결과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는 투표용지에 적힌 순서인 안민석 당선인, 임태희 후보 순으로 집계됐는데 시스템에는 임태희, 안민석 순으로 기록돼 있어서 담당자가 착각했다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어 투표소마다 후보자 순번이 다른 교호 순번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용지 순번과 시스템상 순번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구투표소 결과가 이 투표소, 구투표소에 중복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투표소에 1,706표가 고스란히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거사무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구투표소 투표용지를 넣으면서 이 투표소라고 잘못 입력을 했는데 개표 후반에야 구투표소 결과가 공란인 걸 뒤늦게 발견하면서 오류가 드러난 겁니다. 개표소에서는 공란인 구투표소 결과는 반영했지만 이미 결과가 잘못 입력이 된 이 투표소 결과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개표 누락이 확인이 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의 전북도 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사고 역시 최소 3차례나 정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화산 1동 3투표소 정보가 담긴 투표록은 표지에는 3투표소, 속지에는 1투표소라고 각기 다르게 적힌 채 개표장에 보내졌지만 개표소 접수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시켰다는 겁니다. 994명의 투표가 담긴 3투표소 투표함은 개표소를 마치고 투표록 속 속지에 적힌 대로 1투표소 결과로 인식되어 개표 상황표에 등재가 되었고, 1,104명의 표가 담긴 기존의 1투표소 결과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뒤이어서 1투표소 이름표가 붙은 3투표소 결과가 도착하자 최신판이라고 판단해서 기존 결과를 지우고 덧입혔습니다. 나아가 2024년 4월 총선 당시에는 경기도 수원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표 오류가 있었던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졌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단순 실수라는 변명에 사실상의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을지 생각하면 아찔할 뿐인데요. 여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 당장 해체시켜버리고 선거제도 역시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와 당일 현장 수개표로 선거제도를 대만식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인 갈등, 나아가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과 국민들의 신뢰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하나 전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